1983년에 갑자기 전투 상황처럼 비상 그 사이렌이 울리고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한 열 몇 개의 그 기지에서 비행기가 다 떠가지고 이제 전시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 당시에 수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수원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전투 상황이 되는 줄 알고 되게 놀랬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1954년부터 한국공군 제10전투 비행단이 수원 비행장을 관리했는데 제10전투 비행단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54년이 되면은 수원 비행장에 있었던 미 공군이 다 철수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국의 공군이 이제 여기를 주둔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제10전투 비행단이거든. 근데 사실은 10전투 비행단은 한국 공군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부대야. 1951년에 한국 공군 제1전투 비행단 10전투 비행 전대를 출발을 해. 51년에. 그런데 이 비행 전대의 주력 비행장은 강릉 비행장이었어.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강릉 비행장이었고, 한국 전투의 3대 그러니까 전투 중에 하나인 그 숭오리 전투라고 있어. 숭오리의 그 철교를 폭파하거나 또는 평양을 폭격했던 그 사건인데, 이거를 직접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가 이 10전투 비행 전대야. 그만큼 한국 전쟁에서 공군의 어떤 성과를 얘기할 때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 이 비행 전대가 1953년에 비행 대대로 승격을 해. 그러나 여전히 이제 강릉 비행장에 있었는데, 이 비행 대대를 수원 비행장으로 이동시킨 게 54년이야. 왜냐면은 강릉 비행장이 아까 말했던 휴전선 바로 미친 거야. 너무 위험한 곳에 군시설이 있는 거, 중요한 부대인데. 또 하나는 여기가 바닷가 지역이라서 바다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비행기가 전투 때 필요한 시기에 제때 뜨거나 내리지를 못해. 너무 한계가 많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950년대 말 되면 한국 공군의 최대 과제가 뭐였냐면은 전투기를 갖는 거야. 제트기.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제트기를 다 인수하는 것이 1950년대 하반기 공군의 주요 과제였어. 그런데 강릉 비행장은 이 제트기가 떴다 내릴 수가 없는 시설인 거야. 아까 말했던 비행기의 활주로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수원 비행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가장 능력도 뛰어나고 했던 이 10전투 비행단을 그리고 규모도 되고 시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는 수원 비행장으로 이동시켜서 여기에서 주둔하도록 그런 조치가 내려진 거지. 1954년에. 이 부대가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우리가 1964년에 개봉한 영화에서 그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가 있어. 이 영화가 또 엄청 흥행에 성공하고 영화제에서도 수상도 하고 막 그랬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10전투 비행단이 아까 숭오리 폭파 작전하고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관한 사연을 영화로 만든 거야. 근데 그때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촬영된 곳이 수원 비행장이야. 그래서 수원에서 찍었어요? 찍기를. 왜냐면 10전투 비행단이 이미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걸 촬영한 거야. 10전투 비행단이 한국전쟁에 있었던 성과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되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영화인데 재미있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수원 지역에서 찍혀졌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는 영화지. 이렇게 오랫동안 일제강점기 때부터 군공항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좀 재밌는 일이나 여기가 사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1983년에 갑자기 전투 상황처럼 비상 그 사이렌이 울리고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북한의 이용평 대위라는 분이 미국이 그때 이제 북한의 전투기인데 그 미국기를 끌고 서해안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각 기지에 전투기가 다 떠. 한 열 몇 개의 그 기지에서 비행기가 다 떠가지고 이제 전시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쪽에서 나는 이제 그 전투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귀순이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 그래서 이건 전투 상황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디로 착륙시킬까 했을 때 서울에서 가장 근방에 있는 이제 수원 비행장으로 이렇게 내리게 하지.
그때 이용평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원 비행장을 생각하고 왔대. 아 진짜요? 왜냐면은 이제 떴어. 거기 출격을 했는데 사실은 레이더라든가 이런 방향을 지시할 모든 그런 시설들을 다 끄고 와야 돼. 안 그러면 다 레이더망에 걸리니까. 그러면 자신의 눈으로 비행장을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찾을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나를 생각하고 온 게 이런 훈련을 거기서 또 받았대. 근데 어떻게 수원 비행장을 찾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 수원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건물이 없었어. 근데 딱 하나 높은 게 있었는데 농민회관이야. 여기에 10층 높이의 농민회관이 높이 있어서 그걸 보면은 농민회관을 찾으면 그 바로 얼마 밑에 남단에 수원 비행장이 있다는 걸 훈련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올 때부터 수원 농민회관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수원 비행장에 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었대. 그 당시에 수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수원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전투 상황이 됐는 줄 알고 되게 놀랬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그 항공권 방어력에서 수원 비행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저쪽 서해안 쪽 비행장에서, 북한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뜨면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비행장으로서 수원 비행장이 있었던 거야.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곳이지. 그렇기 때문에 80년 동안 한국의 그 제공권을 장악하거나 또 제공권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비행장이야, 수원 비행장이. 그 나중에 한 분 더 오셨다고. 두 분 더 와. 한 분은 83년에 중국에 있었던 진보충이라고 하는 공군 조종사가 오고 1996년에는 이철수라고 하는 대위가 다시 한번 내려오지. 그렇게 해서 그게 다 수원 비행장으로 내려오게 돼. 수원으로 오시네요. 제일 가까우니까. 더 멀리 내려가기에는 자기가 가져오고 있는 연료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수원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던 거지. 군 비행장으로서. 수원 비행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럴 되게 때마다 다 엄청나게 긴장하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그분들보다 더 힘들었었던 거는 사실은 수원 사람들이야. 그런 방어력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했잖아. 근데 어느 날 시기부터 이제 전투기의 성능이 계속 높아져. 우리나라의 전투기 성능이 높아질 때마다 제일 먼저 배치된 곳이 수원 비행장이야. 그만큼 중요한 곳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속도나 그다음에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높은 전투기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소음이 계속 심해지는 거야. 속도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서 수원 주민들은 그런 만큼 전투기의 능력이 뛰어나지는 만큼 수원 주민들은 그런 소음 문제에 엄청나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동안 군사정권이나 또는 그런 냉전 상황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꾹 참았고 계속 그걸 참고 왔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랫동안 심해지고 또 하나 수원이 산업화라든가 도시화가 급격히 지나면서 비행장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주거지가 생겨.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인구가 넘는 인구가 된 거거든. 2000년대 이후가 되면 수원에 지금 현재 125만이잖아. 벌써 2000년대가 넘으면 100만이 넘는 숫자들이 막 생기니까 엄청난 많은 주민들이 이 수원 비행장 그 전투기 훈련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에 시달렸던 거야. 사실은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2003년에 수원 농대가 서울 관악으로 이전해 가는데 그 이전할 때 첫 번째 그 이유가 소음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변 지역의 학교들은 사실은 문을 열고 살 수가 없었어. 그 주변에 학교도 그렇고 주민들도 여름에도 그렇고 문을 열고 살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 전투기가 뜨면은 나도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 의사소통이 불가해. 들리지가 않아. 그럴 정도로 심한 그 소음의 문제에 노출돼 있었던 거지.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2010년대가 되면은 이 소음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은 사실은 이런 비행장이 있어서 전투기가 뜨기 위해서 이 높이 제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비행장 주변은 그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높이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개발이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게 80년 동안 침해되어 왔었던 거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수원은 이제는 수원 비행장을 좀 이전해야 된다라는 문제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도시권에 비행기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 많은 그 국가의 재정을 그런 보상 비용으로 또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전투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데도 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사실은 한국 공군에서도 그 이전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근데 사실은 이전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직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전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야. 끝.